자, 이제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뭐 사실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때는 이제 좋은 상황들이 아니지, 그치? 영상으로 수업을 오늘 하루 하게 될지 내일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 내일까지 하나 모두 다 S로만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5학년 이제 2학기 건 사실 안 배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안 배운 내용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배운 내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규칙과 대응인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이걸 규칙과 대응이라고 부르지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나중에 단원 이름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그냥 저는 함수, 뭐 규칙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결국 얘네 둘을 다의 목적은 뭐 규칙과 대응이든 규칙과 대응이든 이걸 함수라고 부르든 결국 이 아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요. 어떤 하나의 입력에 어떤 하나의 입력에 무언가를 했어. 무언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입력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어떤 공통된 일정한 룰이 있어야겠죠.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는 초등학교에서의 규칙과 대응에서는 정말로 일정한 규칙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는 초반에는 대부분 일정한 규칙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더 높은 학년이 됐을 땐 여기에는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규칙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함수는 함수인데 결국 얘네들은 규칙과 대응이든 함수든 어떤 구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빠바바바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엄마가 치킨을 사주셨어. 엄마가 치킨을 몇 마리 사줬냐면 동그라미 마리 사주셨어. 그럼 삐리리링 해서 여기에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럼 닭다리는 몇 개지?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닭다리는 몇 개일까? 당연히 한 마리당 2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뭐 배달부 아저씨가 배고파서 하나 먹지 않으면 그치? 여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동그라미 개에 닭다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넣었는데 정말 치킨의 마리수만 가지고 치킨의 다리의 개수를 셀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를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었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치킨의 다리의 수는 치킨의 다리 수는 닭다리의 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치킨의 마리수 어머님이 시켜주신 치킨이 몇 마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문제에서도 어떤 표를 만들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해서 막 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대응되는 표를. 이 표를 만들 때 치킨의 다리의 숫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리수. 어머님이 시켜주신 닭의 치킨의 마리수에 따라서 세준이 생일이어서 5마리 시켜주셨으면 친구들 모아놓고 집합금지 명령 5명 미만으로 되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먹었으면 5마리 시키면 10개의 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다 나는 책에 나와있지 않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싶은 거냐면 치킨의 마리수에 따라서 다리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보통 다리가 10개 있으니까 치킨이 5마리가 있다는 추측도 합니다만 우리 충분히 이럴 수도 있어.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박훈기는 치킨이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알고 싶어? 다리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렇게 표를 만들면요, 항상 결정이 되는 애, 이 다리를 밑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게 만드는 애, 얘를 위에다 쓰고요. 예를 들어 이게 사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내 주관적인 걸 조금 개입해서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생 한 명이 수업료를 10만 원 낸대요. 초등학교 학생, 물론 15만 원 내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내는데 박홍희 선생님이 돈을 얼마나 벌까, 수업료를 얼마나 벌까를 하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홍희 선생님이 75만 원을 버니까 학생이 5명이다를 추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생이 5명이니까 박홍희 선생님이 75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거 말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선생님이 5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75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라면, 규칙과 대응의 표를 만들고 싶은 거라면 학생의 숫자가 수업료를 결정하는 거죠.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45만 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학생 수에 의해서 선생님의 수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항상 그 결정되는 애를 밑에다 써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쓰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애를 뭐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너무 나갔어.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관계식을 쓰게 되거든. 학생 수를 세모 15만 원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보통 관계식을 쓸 때는 세준이는 가르칠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밑에 있는 것은 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것은 15만 곱하기 세모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물론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어떻게 써 있기는 해. 이렇게도 답이고 어떻게도 답이래? 뭐 동그라미 나누기 15만은 세모라고 답을 쓰기도 하는데, 보다 일반적인 표현은요, 나중에 고학년으로 갔을 때 이것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거랑 어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식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너무 말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책으로 돌아와서, 아직 뭐 앞에서 한 얘기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잠깐 하나 더 얘기할 게 더 있어. 자, 내가 이제 수업을 하기 앞서 이 책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세모에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요, 이걸 대응표를 만들어 보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세모를 위에 써야 되겠어요? 밑에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밑에 써야 되겠죠? 세모, 네모, 팅팅팅 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6이야. 여기가 3이면 계산해보면 9고요. 여기가 4면 여기 계산해보면 12입니다.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약속을 하고 가고 싶은 거야. 무슨 약속을 하고 가고 싶냐면,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죠? 3 증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몇 증가했어요? 3 증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얼마 증가했을까요? 3 증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응 관계가 네모 곱하기 얼마는 세모다 이런 관계에 있으면 전부 다 몇씩 증가하게 돼 있어? 3씩 증가하게 돼 있네. 이건 사실은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결국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 세모는 3의 배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럼 3의 배수는 하나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증가하게 돼 있어? 당연히 3씩 증가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반드시 그 대응 관계가 다음 칸으로 갈 때 여기에 곱해진 숫자, 이 숫자만큼씩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면 선생님 세모는요 네모에다가 3을 곱했는데 이번 또 다른 숫자로 좀 해볼까? 6을 곱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6을 곱하긴 했는데 2를 더했어. 6을 곱하긴 했는데 2를 더했으면 얘 또한 6씩 증가할까요? 표를 그리면 대응표를 그렸을 때 한번 해봅시다. 세모가 밑에 네모가 위에. 자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만. 네모에다 1을 넣었을 때는 1 곱하기 6 더하기 2니까 8이고요. 네모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2 곱하기 6 12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14. 조금 빨리 해볼까요? 3이면 20, 4면 26, 5면 32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걸 쓸 수 있었냐면 얘가 6을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더라도 여기가 네모 곱하기 6이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계산해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큼 증가해요? 6 증가하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6 증가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6 증가하죠. 얘가 6 증가해요. 다만 여기 더하기 2가 있으면 6씩 증가했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6의 배수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6의 배수는 아니야. 어떤 숫자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야. 응? 근데 뭐 이것까지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에 이걸 이제 지울 거야. 오늘 뒷부분에 할 내용인데 얘를 지울 건데 내가 어떻게 관찰해서 문제에서 이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관계식을 쓰라고 그래. 자. 관계식을 쓰라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8에 내가 맨 처음에 발견할 것은 얘는 일정하게 얼마씩 증가하고 있네? 6씩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세모는 6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6 곱하기 네모일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6 곱하기 네모면은 세모는 6의 배수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6의 배수가 아니야. 6의 배수가 아니면 나눠서 나머지가 몇인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 대응 관계는 여기 네모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밑에 세모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만이라도 맞추면 돼. 하나만이라도.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선생님 네모에다 1을 넣어봤어요. 1을 넣어봤으면 이 세모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6 곱하기 1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6 곱하기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얘가 8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8,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2는 1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확실하게 약속하고 가는 거야? 아, 선생님 일정하게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어떤 대응 관계에 있다면 일정하게 숫자가 더해지는 대응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네모에다가 그 숫자를 곱하는 관계식이 등장할 거고 조금 숫자가 틀어질 수 있는데 그 틀어지는 숫자는 뒤에 숫자를 얼마를 더하거나 얼마를 빼는 관계로 우리가
정확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등차 수열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어떤 관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더 고차원적인 막 2차식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고등학교 때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 관계가 거의 항상 성립하더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요령인 게 아니야. 이게 정석이야.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 네모가 하나 있으니까 네모 하나에 두 개씩 붙어 있네. 네모 하나에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네모가 두 개면 동그라미 네 개고 네모가 세 개면 동그라미 여섯 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동그라미의 개수는 네모의 개수의 몇 배네? 두 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세모가 하나일 때는 네모가 세 개 붙어 있고 세모가 하나에 네모가 세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세모가 두 개면 네모는 여섯 개겠죠. 세모가 세 개면 네모는 아홉 개. 뭐 어렵지 않은 관계에 있을 거예요. 결국 얘네들은 다 무슨 관계에 있네? 배수 관계에 있네, 그치? 그러면 삼각형과 네모는 몇의 배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삼각형과 네모는 3의 배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삼각형이 10개 있다면 3 곱하기 10이겠죠. 30개일 거고요. 삼각형이 20개 있다면 3 곱하기 20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해서 규칙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30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 규칙은 어디에서 등장할 수 있냐면 계산 과정 속에서 존재할 수 있거든. 계산 과정에 규칙이 녹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숫자를 계산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상상해 보려면 그 계산 과정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에 이런 규칙을 써볼게. 0, 3, 8, 그 다음에는 얼마가 있을까? 소방 점검을 하고 시작했나봐요. 자, 오늘 뭐 점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숫자만 바라보면 규칙을 파악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렵겠지만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1 곱하기 1 곱하기 빼기 1이요. 얘는요 두 번째니까 2 곱하기 2 빼기 1이요. 얘는요 3 곱하기 3 빼기 1이요. 얘는요 4 곱하기 4 빼기 1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가는 거니까 여기서 10번째 나오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라고 추측하라 그러면 이런 계산 과정이 그대로 써져 있어야 10번째가 10 곱하기 10 빼기 1이구나. 그러면 99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계산 과정대로 써야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지 이 숫자만 보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 규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답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규칙을 파악하고자 할 때 물론 이건 지금 규칙이 파악되는 게 아니지만 규칙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그 계산 과정 그대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규칙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이 9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 필요한 거? 위에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자, 지금 사각형과 삼각형은 몇의 배수의 관계에 있어요. 지금 사실 관계식을 쓰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걸 써보면 사각형의 개수는 어땠어요? 삼각형의 개수의
곱하기 얼마를 한 거다? 3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 90개가 되려면 사실은 삼각형은 몇 개 있었어야 됐다? 30개 있었어야 되겠죠. 지금은 사실 아직 관계식을 쓰는 문제로 넘어가진 않았어서 관계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사각형은 삼각형의 3의 배수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각형이 90이 나온다는 것은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 것이다? 30개 나온다는 것이다인데 사실은 지금만 이렇지 우리의 원래 문제 푸는 과정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자, 어떤 규칙이 나열되고 규칙이 나열되는 가운데서 규칙을 발견하고 나서 관계식을 쓰고요. 원래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앞으로는 다 배우고 나서는 이렇습니다. 관계식의 작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먼 미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실은 원칙은 관계식을 작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관계식을 작성했고요. 관계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모는 3 곱하기 세모겠죠. 자, 규칙적인 배열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자, 그랬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하나일 때 빨간색이 3개고 노란색을 하나 붙일 때마다 빨간색을 하나 붙이지. 노란색을 하나 더 붙일 때마다 하나 더 붙여요. 자, 우리가 도형에다가 이거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도형에다가 어떤 걸 붙여나가는 그림. 이럴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만 세면 돼? 추가되는, 붙여나가게 되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걸로 규칙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 노란색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빨간색도 몇 개씩 증가되게 돼 있어요? 하나씩 증가되게 돼 있죠.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 쓴 대로 지금 몇 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럼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란색과 빨간색은 몇의 배수 관계에 있는 거야? 1의 배수의 관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관계식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관계식을 설명 그냥 써보면 빨간색은요. 빨간색의 숫자는 노란색의 숫자와 지금은 1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쓸게요. 1의 배수의 관계에 있어요. 1의 배수의 관계에 있는데 얘가 지금 노란색에다 몇을 넣어보면 노란색에다 1을 넣어보면 빨간색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1의 배수의 숫자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색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빨간색은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 지금 현재 1이 나오게 돼 있지. 노란색에다 1 넣었을 때 빨간색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이건 어떻게 정돈한다?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나누는 걸로 이 틀어진 부분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하면 1 넣었을 때 3이 나오겠어? 2 넣으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빨간색은 노란색 곱하기 1은 생략하니까 그냥 뭐야? 빨간색은 노란색 더하기 2 하면 되겠다. 그 규칙을 파악할 때 그림으로 규칙을 이렇게 숫자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규칙을 파악할 때는 추가되는 부분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림을 리딩 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림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얘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사각형이 하나 자 보세요. 지금 원래 있던 삼각형은 이렇게 4개야.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추가됐어.
사각형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된 삼각형은 누굴까? 얘랑 얘야. 맞니? 지금 누구는 얘랑은 지금 원래 있던 삼각형이야. 추가된 건 두 개야. 그치? 그러면 원래 있던 거는 또 여기는 원래 있던 거, 요 전 그림에서 원래 있던 거는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그림은 누구야? 얘랑 얘죠. 그럼 계속 사각형이 하나 추가될수록 몇 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몇 개씩 증가하고 있어? 두 개씩 증가하고 있어. 아, 선생님, 삼각형의 개수는요. 사각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두 개씩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요. 다만 1을 집어넣었을 때 몇 개의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사각형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4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치? 4가 나오질 않아. 1 곱하기 2 하면 2밖에 안 되는데 얘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추가시킨다? 2를 추가시키면 관계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을 제대로 쓴 것은 이렇게겠죠. 이렇게 세모는 네모에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다시 더한다. 물론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이 표를 만들어서 이 표에서 숫자를 보는 것은 더 진짜 중요한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현실은 이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에서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 표는 결국 대응관계의 보조수단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 6. 3 집어넣으면 얼마? 8. 그러면 뭐 10이겠죠. 10? 네, 10이겠죠. 이렇게 나열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규칙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2씩 일정하게 증가하네. 2 곱하기 네모겠구나.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하네. 더 뒤에 추가로 2를 더해줘야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그럼 관계식이 있다면요, 이제 이 5번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삼각형의 개수는 2 곱하기 네모에 더하기 2니까요. 여기서 사각형이 몇 개 있다고 했어? 사각형이 20개 있다고 했으니까 사각형에다가 20을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야? 2 곱하기 2는 40에다가 1을 더해서 삼각형은 몇 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42개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자, 잠깐만. 자, 두 번째. 자, 두 양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라. 뭐 복잡한 내용 아니어서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고 갈게요. 당연히 이건 뭐야? 의자의 개수랑 뭐의 관계야? 의자의 다리. 지금 의자 하나당 다리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의자의 수와 누구는? 의자의 다리 숫자는 몇의 배수의 관계에 있겠어요? 4의 배수의 관계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야? 아이스크림 한 개에는 설탕 45g. 무섭네. 못 먹겠다. 자, 아이스크림 하나에는 설탕 45g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설탕의 양은 아이스크림의 수에 하나 살 때마다 45g. 그럼 두 개면 45 곱하기 2g이니까 45의 배수겠죠. 여기는 45를 곱하는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수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지금 내가 이 그림을 살짝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해했어. 자, 무슨 상황이냐면, 자, 내가 액자를 걸 거예요. 그림을 걸 건데, 그림을 만약에 하나 걸었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걸었다면 못을 몇 개 박으면 돼? 그림 하나 박는데 못은 두 개 박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림을 하나 더 걸었어? 그럼 못을 몇 개 박으면 돼? 하나만 더 추가되죠? 추가된 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 그림이 두 개면 못이 하나 추가돼요. 그쵸? 그림을 또 하나 걸면 못이 하나 추가돼요. 그러면 또 이제 하윤이는 그러겠지? 뭐라 그럴 거냐면 하윤이는 그럴 거예요. 이거를 다시 뽑았다가 다시 박아야 되니까 뭐 못을 더 많이 박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하윤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몇 개씩 늘어나? 관계식 쓰는 거 한번 해볼까? 몇 개씩 늘어나요?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니까 눌림 못이라고 쓰나 여기? 누름 못. 자, 누름 못의 개수는 뭐야? 그림의 개수에 몇씩 늘어나니까 1씩 늘어나니까 1 곱하기 1은 못 쓰지 않아도 되지만요. 근데 우리가 뭘 맞춰야 돼? 그림이 하나일 때 두 개인 그 규칙을 맞춰야 되니까 그림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현재는 누름 못의 개수가 1이 되는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러면 1 집어넣어도 2가 나와야 되면 덧셈 뺄셈으로 맞춘다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 누구를 써줘야 돼? 잘 안 보이네. 더하기 1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못은 뭐야? 그림 곱하기 1은 안 쓰니까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쵸? 나는 항상 그 밑에 우리가 대응표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것을 여기다 왼쪽에다 쓰고 그것은 이라고 쓰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해 나갈 때. 자, 한 모둠에 6명씩 앉아 있습니다. 모둠의 숫자를 네모, 학생 수를 세모, 6의 배수의 관계에 있는 거죠. 6의 배수의 관계에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쓰면 돼? 학생 수는 모둠의 숫자에 곱하기 6 처리해버리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기차는 1시간에 130km를 가는데 기차가 이동한 시간을 세모, 이동한 거리를 동그라미. 자, 그럼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된다? 130 곱하기 세모가 되겠죠. 그치? 다음 대응관계를 보고 알맞은 상황을 뭐 글로 한번 써보라는 거겠죠? 저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어떤 거에서 2를 빼야지 결과물이 되는 것. 뭐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사과 박스에 사과가 들어있는 어떤 사과를 구매했는데 상자가 몇 킬로예요? 상자가 2kg. 너무 무겁다. 상자가 무슨 쇠붙이로 되어 있는 상자인가요? 자, 상자가 2kg이었을 때 사과 박스 세모개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이것도 적합하지 않네. 그럼 무엇이 적합할까요? 창의적인 너희들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올바른 답을 줬을 텐데. 뭐가 좋을까? 이제 머리가 나빠졌어. 어떤 값에서 2를 빼야 되는 뭐가 있을까?
제가 되게 적합하지 않고 재미없는 거 하나만 쓸게요. 자, 아닌데 그것도 싫은데. 어, 뭐가 좋지? 어, 몰라. 자, 열린 결말로 남겨둘까요? 자, 어느 과일 가게에서 귤을 사면요. 민망해 죽겠네. 귤 한 봉지를 사면 아닌데. 아씨, 당황스럽네. 이런 거에서 걸려버리니까. 자, 내가 분필을 사요. 내가 분필을 사는데 분필을 구매하면 맨 위에 포장되어 있는 분필과 맨 밑에 포장되어 있는 분필은 충격에 의해서 파괴된대요. 내가 분필을 세모개 사서 생기는 정상적인 분필, 부러지지 않은 분필. 억지스러워. 민망해. 이게 하필 영상이라니. 자, 부러지지 않은 분필의 개수. 미안해. 너희들이 더 좋은 답을 생각해내고 있다고 생각할게. 자, 선생님의 머리는 여기가 한계다. 자, 볼게요. 자, 지워버리고 싶네 아주.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대응관계 추측하기야. 이게 막 순서대로 적혀있지가 않네.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이걸 적어볼게요. 그게 더 보기 편하니까. 물론 순서대로 적지 않아도 돼. 편의를 위해서 나는 적는 거고. 4일 때 9. 그럼 이거 지우고. 그럼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거네. 그치? 봐봐. 얘가 얼마큼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어? 얘가 얼마큼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어. 자, 얘가 얼마큼 증가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말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어. 그랬더니 얘가 요만큼 얼마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어. 얘가 여기로 갈 때 얼마큼 증가했어? 7만큼 증가했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게 얼마큼 증가했어? 7만큼 증가했죠. 그럼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 말하면 이만큼 증가하고 4번 말하면 4만큼 증가하고 7번 말하면 7만큼 증가한다면 내가 만약에 3번 말했으면 하나 증가했으니까 하나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말한 횟수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짝이 말한 횟수도 한 번 증가해요. 그지? 박찬호 같은 사람이 없나 보네. 자, 투머치 토커가 없나 봐요. 자, 보면은 얘를 그럼 어떻게 관계시킬 수 있어? 한 번 증가할 때 한 번 증가하는 꼴이잖아요. 자, 그러면 짝이 답한 횟수는 내가 말한 횟수에 곱하기 얼마야? 1이죠. 그치? 곱하기 1인데 그러면 2할 때 7이잖아. 그치? 이게 마저 틀려. 내가 여기서 내가 말한 횟수가 2번일 때 짝이 말한 횟수가 2번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빼기로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 얼마의 더하기를 더해야 돼? 5를 더해야겠죠. 그쵸? 5를 더해야 2 더하기 5에서 여기서 표에서 말한 대로 7이 나올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장담할 수 있었던 건 뭐야? 처음부터.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하나 증가할 때 하나 증가하려면 무조건 곱하기 1이야. 그치? 그래서 대응 관계를 얘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더하기 5를 하면서. 4번. 왜 이렇게 힘들지? 혼자 하는 수업이 더 힘들어. 자, 그럼 봐볼게. 도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색종이를 이용하여 운동회에 사용할 응원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응원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색종이의 수를 별표. 그 다음에 만든 응원 도구의 숫자를 세모라고 합시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합시다. 자, 색종이를 15장 썼더니 5장, 21장 썼더니 7장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 늘어날 때? 6 늘어날 때 여기는 얼마가 늘어났어? 2가 늘어났죠. 근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이거의 규칙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하나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으악! 아! 네.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영상이 잘릴까봐 되게 당황했네. 잠깐만. 갑자기 또 소방점검까지 같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다른 규칙도 이제 그러한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두 개가 대응관계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큼 증가하는데, 얘는 9만큼 증가하는데, 얘는 얼마큼 증가했어? 3만큼 증가했네. 자, 봐봐. 그럼 공통된 규칙이 있나? 6 증가할 때 2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색종이가 3장 증가할 때 응원 도구가 하나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장 증가했으니까, 색종이가 9장 증가했으니까 응원 도구가 3개 증가하는 게 맞네. 그치?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지금 색종이 3장 추가될 때마다 응원 도구가 1장 추가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걸 사실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뭐냐면 3장 증가할 때 1장 증가하니까 내가 쓰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응원 도구는 누구의? 색종이의. 사실 여러분들이 쓰기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색종이의 얼마를 곱해야 돼? 3이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물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쓰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 그러면 색종이의 개수의 3의 배수잖아. 아니, 응원 도구의 3의 배수가 색종이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분수 쓰는 거를 좀 피하려고 색종이의 수는 응원 도구의 곱하기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든 뭘 한번 맞춰봐야 되냐면, 6을 집어넣었을 때, 색종이의 숫자에 내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6을 집어넣었을 때 정말로 응원도구가 2가 나오나요? 응원도구가 2가 나오죠.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이렇게 답을 써도 돼요. 왜 항상 밑에 있는 거를 여기다 왼쪽에다 쓰라고 해놓고선 왜 요것도 이번에는 답이라고 해주냐? 우리가 수학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뭘 쓰기 싫어하냐면 분수나 소수를 조금 피해서 쓰고 싶어. 얘네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식이 조금 더 간결하고 간단한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가 등장을 했으니까, 분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조금은 나쁜 표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 분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니까 이 아래 표현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인데 그 식을 괜히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한다는 거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더 잘 작성된 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내가 3을 말하면 작은 9를 말하고, 내가 11을 말하면 18을 말한다. 여기서 규칙을 파악해야죠. 좀 써볼까요? 3을 말하면 9를 말하고, 11을 말하면 18을 말한다. 7을 말하면 13을 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세모,
짝이 답한 것을 동그라미라고 할 때. 두 사이의 대응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큼 증가할 때? 9 증가할 때 얘는 얼마 증가했어요? 9 증가했죠. 자, 얘는 얼마 증가할 때? 5 증가할 때 얘는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뭘 추론할 수 있어? 내가 말한 숫자가 1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말한 숫자가, 짝이 말한 숫자도 1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짝이 말한 횟수는 내가 말한 횟수에 같이 1씩 증가하니까 곱하기 1이고, 이제 틀어진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세모가 3이면 동그라미가 9가 나와야 되니까, 세모가 3이면 동그라미가 9가 나오려면 3 곱하기 1이 9가 나오려면 뒤에 더하기 빼기로 맞춰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로 더해준다? 6을 더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관계식이 작성이 된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잠깐 펜이 없어서 너무. 아이고, 멈춰지지가 않았네. 자, 아깝게 녹화가 안 된 거 아니야? 자, 큰일 났네. 행운이 있기를. 자, 볼게요. 이제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1씩 증가하면요, 1씩 증가하면 2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관계식을 어떻게 쓴다? 동그라미는 네모 곱하기 2라고 쓴다. 근데 여기다가 네모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동그라미가 3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오는 거는 뒤에다가 뭐 해주면서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맞춰지겠어요? 더하기 1을 해야 맞춰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문제들도 계속 이렇게 해서 풀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했어? 3 증가, 3 증가, 3 증가, 3 증가. 3씩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세모는 하트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하트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하트에다 1을 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3 곱하기 1 한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 뭐 해준다? 빼기 1 해준다. 그치? 그 다음에 거는, 자, 그러면은 3씩 커지니까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했더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짝 모르겠네. 자, 세모는 몇씩 커지므로? 3씩 커지죠. 3씩 커지므로 하트는 하트 곱하기 뭐는 3과 세모를 비교하는데 얘네들이 같아 달라? 하트 곱하기 3하고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얼마를, 하트 곱하기 3을 하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게 하려면 뒤에 빼기 1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관계식은 뭐다? 하트 곱하기 3 빼기 1인데, 만약에 하트가 25일 때는 요 하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25가 들어가야 되니까 25 곱하기 3
75 빼기 1 세모는 그때 얼마겠다? 74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관계식을 알아야 먼 미래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답 확인 차원에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풀이만 얘기하자면, 여기 얼마씩 증가하니까 5씩 증가한 1씩 증가할 때 5씩 증가하니까 여기도 5씩 증가하죠. 그러면은 관계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일단 관계식은 동그라미는 별표 곱하기 5에다가 뭐하자? 더하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5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별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만 나오니까 6을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누가 관계식인데, 지금 얘가 관계식인데, 요 관계식에다가 이게 관계식인데 여기에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별이 16일 때니까 별에다 16을 대입하면요, 16 곱하기 5는 80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는 얼마일 수 있겠다? 81이 답일 수 있겠다. 대응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네. 난 마름모가 더 좋은데, 마름모가 23일 때 하트는 얼마일까? 너무나 먼 미래예요. 다 써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관계식이 있으면 좋겠지. 관계식을 작성해 보려고 했더니 얘가 얼마씩 증가해? 6씩 증가하네. 그럼 어떻게 하자? 하트는 밑에 있는 것부터, 하트는 6 곱하기 마름모에, 요 마름모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죠? 1 집어넣어서 4가 나오려면 이게 6인데 4가 되려면 빼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럼 얘가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에서 요번에는 마름모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하니? 23을 집어넣으라고 하니 6 곱하기 23은 6, 22, 6, 38, 138에다가 빼기 2를 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하트는 136이 되겠네요. 그죠? 이 답은, 물론 제가 정답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오답일 여지도 있기는 해요. 너무 나를 원망하지 말고. 자, 3번. 다음 표인데 얘도 땡큐네. 계속 문제가 똑같네. 몇씩 증가하고 있으니? 4씩 증가하고 있으니 얘는 무슨 관계에 있을 수 있겠다? 세모는 4 곱하기 네모에 1을 집어넣어서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4인데 7이 돼야 되니까 뒤에 3이 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세모가 75가 나오려면 거꾸로 계산하게 하면은 더하기 3이 이쪽으로 갔을 때 빼기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이때는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70이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얘는 18이 되겠다. 네모는 18이나 돼야 그때 세모가 75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네. 오늘은 여기까지.